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글로벌 주요 증시 일정 정리하고 있죠. 오늘은 파월의 미소를 중심으로 증시 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페드의 독수리 오형제입니다. 빅마우스, 빅5입니다. BMW, 블러드, 메스터, 월러, 플러스, DB, 데일리, 보스틱. 공식 석상에 줄어 서는 5인방입니다. 이 5명이 최근에 하는 얘기가 딱 정해져 있죠. 긴축해도 경기 침체 없다. 즉 연착륙 가능성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잡는데 모든 걸 쏟겠다. 동시에 9월 FOMC에서도 75bp 올리는 게 가장 타당하다라면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페드의 일치 단결된 의견입니다. 즉 비둘기는 사라지고 매만 남아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매만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 비둘기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페드 인사 19명, 지역 연은 총재까지 합해서 19명인데 그 중에 5명이 물갈이 된 뒤에 이런 비둘기 실종 사태는 더욱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사라진 이유, 비둘기파가 없어진 이유를 중심으로 8월 증시 일정, 8월 둘째 주 증시 일정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오는 10일에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7월 CPI가 나오는데 그걸 중심으로 페드의 매파 기조가 더욱더 확고해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파월 의장이 단골 메뉴 중에 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인플레이션은 트랜지토리하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페드가 어찌할 수 없는 지정학적 요인을 얘기하는 건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락다운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게 5월, 6월에 그랬습니다. 모두 공급 부족을 키우는 요인이기 때문에 페드는 수요 측면만 조절을 하는 쪽이잖아요. 금리 올리고 통화량 조절해서요. 그러니까 공급 요인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페드 입장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게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기름값과 곡물값인데 기름값이 최고점이었던 3월과 6월에 대비해서 2달 만에 25%, 30% 떨어졌습니다. 곡물값도 비슷하고요. 당연히 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다들 설명을 하고 있죠. 저는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원유 생산량, 세계 원유 생산의 2위인 러시아의 원유를 누군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중국과 인도, 다 아시는 거죠. 여기 EU하고 아세안은 빼면 중국이 2위고 인도가 3위입니다. 그동안 러시아 원유를 다 중국, 인도가 받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 인도가 많이 받아갔던 거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다 받아갈 수는 없었으니까 수급이 꼬여 있다가 시간이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6개월 정도 돼가니까 그게 해소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즉 수요도 줄고 공급은 좀 늘어나면서 조금씩 원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수출이 재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레 원자재, 곡물 더 오를 걸로 보고 계속 샀던 투기 수요가 있으면 투기 수요도 사라지고 사재기에 놨던 그 물량들도 풀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페드가 통제할 수 없는 지정학적 요인들이 하나둘씩 제거되면서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죠. 6월 고용보고서가 활용 점정이었습니다. 페드 입지가 확 올라갔죠. 25만 개 일자리 얘기 생각했는데 52만 개 나왔고요. 3.6% 실업률 생각했는데 3.5%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취업자 수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2년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파월 의장은 웃고 있죠.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파월 의장이 그동안 소프트 랜딩에서 소프티시 랜딩으로 좀 준연착륙으로 후퇴했는데 이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채권 시장도 바로 반응했고 금리 선물 시장도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9월 FOMC에서 50bp가 아니라 75bp를 올릴 확률이 일주일 전에는 32%였는데 68%로 금리 선물 시장에서 확 올라갔고요. 반대로 50bp 올릴 가능성은 72%에서 32%로 50% 이상 확 떨어졌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거고 그리고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이 멈춰질 시기로 올해 말 아니면 내년 2월로 봤는데 그 시기도 내년 3월로 뒤로 연기됐다라는 거죠. 매파적 분위기가 좀 더 커졌다라는 거죠. 이쯤 하니까 모든 투자은행들도 JP모건이 대표적인데 9월에 50bp 인상이 아니라 75bp 인상 쪽으로 다 선회를 했고요. CT는 고용이 전 부문에 걸쳐 늘어났고 미국이 경제가 과열됐다는 게 명백해졌다라면서 페드가 9월에 75가 아니라 100bp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변화가 페드의 구성원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게 페드 이사진 7명인데 이 중에 3명이 바뀌었죠. 마이클 바 페드 부의장, 그리고 리사 쿡 이사, 그리고 필립 제퍼슨
페드 이사, 이 3명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FOMC에 잘 못 들어왔었는데 마이클 바 부의장도 7월부터 새로 들어왔죠. 이렇게 이사진만 바뀐 게 아니라 지역 연은 총재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스턴, 댈러스 다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보스턴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었죠. 댈러스도. 근데 다 바뀌어서 새롭게 들어왔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석이 많았었는데 지난달 FOMC 때 정말 오랜만에 12명의 FOMC 멤버가 다 모였던 거죠. 그러면서 또 그전에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7월에는 만장일치로 75bp 올리고 양적 긴축 계속 하겠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죠. 새로 교체된 페드 인사 5명은 공식석상에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있죠. 당연히 트레이닝 기간으로 보고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소수 의견도 내지 않아서 FOMC 때 만장일치였고 철저히 그들은 대세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단골로 나오고 있는 독수리 오형제들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경기 침체 우려없고 연착륙 할 수 있다. 9월엔 75bp 올릴 거다. 최근에는 잘 안 나오던 보호만 페드 이사까지 나와서 75bp 올리는 게 타당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서프라이즈 중에서 페드의 긴축 정책, 경기 침체 우려는 없어지면서 긴축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까요? 이번 주 10일에 나오는 CPI가 그걸 결정을 하겠죠. 전체 헤드라인 CPI는 6월에도 9.1% 올랐고 이번에는 그보다 좀 떨어지는 8.7%,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블룸버그 통신 똑같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가와 곡물값 때문이죠. 그리고 전월 대비 상승률도 1.3%에서 7월엔 0.2%로 확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헤드라인 CPI가 아니라 근원 CPI죠. 에너지와 음식물 가격을 뺀 근원 CPI인데, 그동안 근원 CPI는 6월까지 3, 4, 5, 6 쭉 떨어졌습니다. 이제 바닥을 치는 거구나, 물가 점정률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에너지와 곡물이 속을 안 썩이니까 다른 게 속을 썩이는 거죠. 바로 임차료, 차값, 임금, 의료비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6월에 근원 CPI가 5.9%였는데 7월에는 6.1%로 오히려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그래도 6월에 0.7%에서 7월에 0.5%로 좀 떨어질 걸로 보이지만 여전히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죠. 페드의 목표치는 PCE 기준으로 2%잖아요. 여전히 5%, PCE 기준은 4%니까 그래도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CT는 근원 CPI가 전달과 비슷한 0.7%로 나오면 다음 FOMC 때 페드는 100bp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9일 중국 소비자 물가 나오고요. 11일에 CPI 나온 다음 날에 미국의 PPI가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당연히 CPI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죠. 그거를 보고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긴축 우려를 예상할 수 있고요. 파월 의장은 7월 FOMC에서 다시 한번 전달이죠. FOMC에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금리 인상 결정, 긴축 정책을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하면 고용과 물가, 페드의 두 가지 맨데이트를 보고 긴축 속도를 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7월 고용 보고서라는 1차전을 했습니다. 상당히 분위기 좋았죠. 페드의 어떤 입지를 강화시켜줬습니다. 하지만 9월 21일 다음 FOMC가 열리기 전까지 앞으로 이번 주에 7월 CPI, 그리고 7월 PC 이번 달 말, 8월 고용보고서 다음 달 초, 8월 CPI 다음 달 중순까지, 9월 FOMC 때까지 이렇게 많은 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표가 나올 때마다 페드는 고용이 강해서 긴축을 해도 우리는 경기 침체 없이 갈 거야,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도 죽이면서 리세션이라는 괴물을 피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페드의 이런 희망사항이 주문이 계속 맞아 떨어질까요? 그러려면 페드의 목표치인, 물가 목표치인 근원 PCE가 2%대로 내려와야 하는데, 그때까지 또 고용 지표가 탄탄하게 받쳐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1차전을 승리를 했는데 5연전 중에 계속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1차전 승리하면 유리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앞으로 CPI, PC, 다음 달 고용보고서까지 이런 페드의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지난주 제가 경기 침체 논란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기사 전문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런 거 보시면 구조왈 시리즈 해주시면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요. SS님 감사드리고요. YG정님 같은 경우에는 QT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뒷구멍으로 누군가 10년물 국채 매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한번 QT를 계속 유심히 보고 있고 이번 달 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님께서는 지난해에는 인플레 아니라고 우기더니 이번 주엔 경기 침체 아니다 라고 우기고 있는데 데자뷰가 있다, 해피티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게 경기 침체가 아니기를 희망상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쭉
쭉 YUH님께서 지난주 제가 경기 침체 논란을 얘기하면서 MBR 미국 경제 연구소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CNN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경제학자 8명이 경기 침체를 결정한다,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소개를 하면서 제가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여기에 다양성이나 노벨상 수상자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이미님 늘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봄초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점프몰리님 실업률이 엄청 나쁘게 나오지 않는 이상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증산 안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상들이 상당히 맞았죠. 사커킥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축구 킥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직 앞으로도 많이 저희 워싱턴 나우를 비롯한 환경 글로벌 마켓 한글만 많이 좋아해 주시길 바라고요. 소소한 행복님께서 중간 선거 때문에 연준이 페드가 금리를 적극 못 올릴 것 같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하죠. 미국 국민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걸 용인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을 계속하고 그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게 경기 침체니까 그건 사후의 얘기겠죠. 그래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전TV님께서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셉션님께서 다른 유튜버 얘기를 해주시면서 경기 침체 빅데이터를 얘기해 보니까 이미 정점을 찍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그래서 경기 침체라고 발표해도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슬픈 예감이 맞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해피티님께서 환경 나우 시리즈 돈 받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더 좋은 워싱턴 나우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나우도 마찬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원면장님, 1352님, 준이님 정말 화산79님까지 감사드리고요. 준이영님께서 파월이 아서번지가 될 것 같다라는 우려를 하셨는데 아서번지는 닉슨 대통령 때 페드 의장이었죠. 조금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서 결과적으로 오일 쇼크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파월 의장은 이 아서번즈와 그 다음 페드 의장이었죠. 폴 볼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인적인 속도로 금리를 올렸던 그 사이에 파월 의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성준님께서 좋은 지적을 정말 해주셨습니다. 단기금리 이상한데 지금 장단기금리 역전됐잖아요. 미국채 보유 변동, 국가별 보유 변동이 달라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일본과 중국이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손인데 계속 팔아왔었죠.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걸 이제 유럽과 페드가 받았었는데 페드가 이제 사라졌죠. 양적 긴축 때문에. 그걸 누군가는 받고 있을 텐데 현재까지는 지표는 5월까지 나와 있는데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만기별로 국가들 보유 변황을 좀 보면 조성준님께서 말씀하셨던 얘기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QT와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그리브로님 같은 경우에 작년 8월 9월 CPI 지수가 좀 낮았기 때문에 올해 그 기저효과로 8, 9월 CPI가 90%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작년 걸 보면 CPI가 한 2, 3월 초에 높았다가 5, 6월 되면서 확 뜁니다. 5%대로 뜁니다. 2%에서 5% 정도로 뜁니다. 그래서 기저효과는 한 4, 5월까지가 맞았던 것 같고 8, 9월은 기저효과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블룸버그가 이번에 8.7%로 예상하고 있는 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존 피터님 인트로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영창님, 최부총님 다 감사드립니다. 기완파리님께서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으면 그 미국 경제연구소도 100% 침체 결론 내리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대부분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47, 8년 이후에 한 30여 차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2차례 정도 빼고 전부 다 경기 침체라고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떨지. 근데 그 어떤 때보다 지금 고용은 탄탄하니까 50년 동안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이잖아요. 완전 고용 수준인데 이걸 계속해서 패드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핑크색 연구님 오프닝 좋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인성님 감사드리고 울프케이님 정말 저도 지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로머는 성장인으로 유명한 교수인데 제가 그걸 못 알아봤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종기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댓글을 소개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훈킴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스틴 클래스 제이슨 TV님께서 나우누리를 가장 좋아했다. PC통신 시대 때 나우누리를 가장 좋아했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 좋아했던 마음대로 이 나우 그룹, 저희 워싱턴 나우, 월스인 나우, 글로벌 마켓 나우 다 좋아해 주시고요. 저도 나우누리 제일 좋아했었습니다. 제임스 메데슨 님도 여러 댓글을 남겨주셨던데, 정말 저도 지구모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폴 로머, 데이비드 로머 두 사람이 부부죠. 성장 이론에서 대가인데 제가 그걸 몰라봤습니다. 저도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저의 무식이 탄로는 났지만 이걸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에겐 더 뼈아픈 지적인 것 같습니다. 나이트 QD37님께서 이 워싱턴 나우가 초보를 위한 방송은 아닌 것 같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앞으로 좀 더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진지한 사람은 아닌데 유튜브를 하면 좀 진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텐션을 올려서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이트 QD37님께서도 계속 열혈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